책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책은 여기서 보시면 책 표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석동현 작가님이 쓰신 거고, 이게 이제 글자가 좀 작은 게 단점인데 그림하고 같이 돼 있어서 보기 좀 편하고요. 일단 석동현 작가가 일단은 팥박가고기를 추천하는 이유를 여러 개를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요즘에 그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그 뭐 채소값이 너무 비싸고 그 제가 이제 시골에 와서 살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저희도 예전에 오이 농사를 지었었는데 저희 집에서 오이 농사 지을 때보다 지금 실제 오이 값이 옛날에 막 몇 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가게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석동현 작가님은 이 책을 쓰신 텃밭과 고기를 추천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를 작물 기르는 재미를 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그래요. 뭐 채소 같은 경우 이렇게 자라는 속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이게 자주 수확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느끼는 즐거움을 좀 이렇게 같이 느꼈으면 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그러고, 근데 제가 같이 식물 활동하는 그 분들 중에 이제 부부가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내려와서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전에는 채소를 사서 먹었는데 지금 시골에 내려와서 텃밭에서 이렇게 키워서 먹는데 이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그분들이 이제 도시에서 사 먹었을 때하고 직접 길러서 드실 때하고 이 실제 맛이 달라서 지금은 사 먹는 거를 못 사 먹겠다고 직접 그렇게 재배를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맛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각각 서로 이제 보는 이제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일단은 이 책을 작가분은 쓰셨고 저는 제 그 가게 보탬이 되라고 일단 이 책을 추천해 드리는 세미나입니다. 일단은 이 책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오늘 하는 범위는 이게 이제 원래 책 한 권인데 제가 완이라고 끝에다가 다른 이유는 일단은 실제 여러분들이 그 도시에서 살 때 텃밭을 이렇게 가꿀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텃밭을 가꾸기 힘든데 이제 베란다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화분으로 해서라도 간단하게 채소를 키워서 드실 수 있는 그 환경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 채소를 키우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냥 화분 만드는 데까지를 해서 1편으로 해서 지금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저기가 이제 건강한 채소는 어디서 자라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흙에서 자란다는 건 아는데 요즘에는 채소 딸기나 이런 거 키울 때 그 흙에서 키우는 것도 많이 하시겠지만 수경재배라고 해서 그냥 흙 아닌 그 공중에 물이 흘러가는 게 그거 해놓고 설치해놓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 그렇게 해서 뭐 시골에서도 많이 재배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큰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화분에다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흙에서 키운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건강한 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식물의 잎과 뿌리가 시들어서 이렇게 그게 쌓여지고 이게 이제 동물, 벌레, 미생물들이 서로 먹이가 돼서 분비물 배출하고 이 생을
해가지고 이제 죽어서 이제 사체가 되는 이런 생명 활동들을 하는데, 이 생명 활동의 모든 결과물이 이제 유기물이 되고, 이 유기물들이 흙하고 작물을 건강하게 하는 그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흙은 이제 크게 이제 호달 구조하고 떼알 구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호달 구조는 이게 서로 이제 결합되지 않는 그런 개개 입자들로 흩어진 상태를 이제 호달 구조라고 하고, 떼알 구조는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서로 뭉쳐서 뭉탱이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이제 떼알 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떼알 구조가 이제 그 틈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흙 속에 다양한 생물체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양분을 저장하고, 일단은 공기하고 물이 더 잘 통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떼알 구조가 호달 구조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흙이라고 얘기를 하고, 떼알 조직의 대표적인 게 이제 지렁이똥이 떼알 조직의 대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도시에서 이렇게 화분에다 뭘 키우시는 분들도 지렁이가 있으면 되게 좋다고 해서 지렁이를 일부러 갖다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채소는 이제 뭘 먹고 자라나 저기 했을 때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 공기, 물, 그리고 무기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제 그 식물이 성장하는 데는 한 16가지 영양소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산소, 수소, 탄소는 일단은 공기하고 물에서 이렇게 흡수되고, 나머지 13개는 대부분 이제 토양에서 일단은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흙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뿌리 채소나 어떤 것들은 어떤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료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데, 일단은 비료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유기물이 부족한 이렇게 척박한 땅 같은 경우는 미생물 수가 적어서 이렇게 충분한 영양소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비료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영양소가 이제 어떤 열매나 뿌리채소는 그거에 대한 그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보통 흙에서는 비슷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비료를 주게 돼요. 비료의 종류는 이제 크게 이제 유기질 비료하고 화학 비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유기질 비료는 그 동식물에서 얻은 유기물질을 원료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 이 미생물들이 이 유기질을 먹고 작물에 필요한 그 무기질 영양분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뭐 퇴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식물이 이렇게 뭐 나뭇잎이나 이런 거 떨어져서 쌓여서 이런 것들이 일단 발효되고 이제 숙성이 돼서 고기에 이제 영양분이 되는데, 이제 그때 발효되고 숙성되고 할 때 실제 유해가스가 나오고 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이거를 줘버리면 이 식물에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가스 이런 거 빼고, 그리고 이제 흙하고 섞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일단은 실제 그 거름을 주기 한 2주 전에는 이 거름을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의 무기 영양소를 화학적으로 뽑아내서 만든 거고, 일단은 특정 영양소,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얘가 뭐가 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해당되는 그 영양소를 비료가 이제 화학 비료도 뭐 요소, 질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그 비료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렇게 비료는 이렇게 물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만약에 흡수되지 않은 비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게 땅에 남아서 이 땅 자체를 이렇게 척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비료를 주면 나중에 땅이 못 쓰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름, 이제 시골에서는 보통 탭이라고 해서 저기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땅을 이제 비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일단 물질이고요. 이제 유기질 비료가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골에서는 이 유기질 비료를, 그러니까 이제 거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 그 도시에서는 이거를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시중에서 파는 걸 사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이게 그 우리가 식품을 사면은 뭐 유효기간, 뭐 유통기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거름도 그 기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 보통 1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너무 큰 거름을 살 필요 없고, 적당량, 내가 뭐 화분을 좀 몇 개 많이 키우겠다 하면은 좀 많이 사고, 아니면은 뭐 가장 조그만 거 사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름을 주는 거는 이제 꼭 그 흙으로 덮거나 이렇게 섞어서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거름 성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공기랑 산화돼서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흙으로 덮어주는데, 일단 거름 주는 게 이제 밑거름 주는 거하고 웃거름 주는 게 있는데요. 밑거름 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밑바탕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작물을 심기 전에 거기에 거름하고 흙하고 섞어서 실제 이 작물을 키우기 위한 흙을 만들 때 주는 거름이 이제 밑거름이고요. 그러니까 작물을 심기 뭐 한 달이나 2주 전에 아무튼 만들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수, 그러니까 완전히 이 숙성이 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게 흙하고 섞여 있어도 이게 숙성이 되면서 열하고 가스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일단은 충분히 이전에 만들어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웃거름은 실제 이 작물이 자라나면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다 싶으면 거기에 따르는 그 비료나 뭐 다른 거름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작물의 뿌리에 직접적으로 닿게 주면 안 되고 좀 떨어져서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조심을 하시면서 나중에 거름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무슨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될지 이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일단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재배가 쉽고 병충해 강하고, 일단은 수확하는 데까지 시일이 되게 짧은 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이제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 같은 경우, 뭐 상추 같은 경우는 쉽게 키우는데 이것도 이제 양도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대책 없이 이렇게 너무 많이 심어버리면 수확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고 뭐 저기 한다고 해도 나중에 이게 너무 많아버리면 이게 버려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막 이것도 막 한 10포기, 이것도 10포기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경험자도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좋고, 일단은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가장 쉬운 막 상추를 저기 하고 싶은데 나중에 토마토도 키워보고 싶어. 그러면은 관찰용으로 한 포기 정도는 사다가 따로 심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실패해도 상관없고, 이건 다음에
내가 토마토를 키우기 위해서 미리 이제 선행학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도전하기 쉬운 작물로는 이제 상추, 부추, 고구마, 뭐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상추 이렇게 이제 좀 굵은 글자로 해놓은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실제 농사 지을 때도 좀 더 쉬운 것 같다. 들깻잎 이런 것들도 쉽긴 한데 그냥 뭐 상추 그러니까 깻잎만 따서 그냥 우리가 고기 먹을 때 깻잎하고 상추하고 이렇게 먹잖아요. 뭐 그런 정도로 하는 거면 들깻잎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크게 자라기 때문에 그 장소가 괜찮다고 하면 내가 옥상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념 만들 때 필요한 뭐 대파나 쪽파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키우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중간 정도 어려움이라고 일단은 이분은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고추하고 토마토는 쉽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어려울 것 시골에서는 사실은 그냥 흙이 웬만하면 좀 좋기 때문에 그냥 심어놓으면 잘 커요. 그래서 괜찮은데 아마도 화분에다 이렇게 하실 때는 이제 거기에 알맞는 화분도 선택을 해야 되고 거름하고 이렇게 흙을 잘 만들어서 하시면 토마토하고 고추도 뭐 쉽게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매운 고추를 많이 잘 못 먹는데 예전에는 뭐 청양초나 이런 것도 좋아했고 하는데 그냥 안 매운 거 고추 이렇게 해서 찬밥 물 말아서 고추장에 고추 찍어 먹는 거 좋아했거든요. 뭐 그런 용도로 뭐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냥 고추 기우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건 햇빛에 이제 보통 이제 햇빛에 따라서 햇빛에 강한 햇빛이 필요한 작물이 있고 약한 햇빛에도 그냥 햇빛이 약한데도 이렇게 잘 자라는 작물들이 있거든요. 이제 부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제 뒷볕이라고 하면 집 건물의 뒤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골집이 정남향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뒷곁이라고 하면은 이제 북향 쪽이라서 햇빛이 없는 쪽에서 좀 잘 자라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추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 조금 덜 보는 쪽에서 약간 습한 쪽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거 좋고 토마토나 감자 뭐 이런 것들은 일단 햇빛이 강한데 고추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좀 강한 데서 이렇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는 최대한 해가 많이 비추고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 쪽을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테라스나 옥상이 있으면 거기서 키우는 것도 괜찮고요. 이제 지금 이제 돌려짓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지금 화분이 됐든 뭐 그냥 일반 그냥 공터 뭐 밭에서 키우든 같은 작물을 이렇게 계속해서 심으면 이 작물이 실제 많이 흡수하는 영양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다른 것보다 얘는 뭐 질소한 비료 성분을 많이 흡수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많이 얘가 빨아들이면 그 흙 속에는 그 성분이 적게 남아 있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똑같은 작물을 심다 보면 이 작물 자체가 제대로 안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연작 피해라고 하는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성질이 다른 채소들을 이렇게 자꾸 이제 바꿔가면서 주는 걸 이게 돌려짓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의 예를 들으면서 추천하는 게 고추를 심고, 그 다음에 파를 심고, 그 다음에 고구마를 심고, 그 다음에 다시 고추를 심고, 이런 식으로 돌려 심기를 하면 내가 이제 흙을 한 번 심고, 그 다음에 다시 영양분을 또
걸음을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흙들을 이용해서 했을 때, 그래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거는 연작에 이렇게 강한 작물도 있고 약한 작물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돌려심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밭에서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제 화분에다 저기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이 이미지는 그 책에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같이 올린 건데요. 일단은 이게 어떤 채소를 심느냐에 따라서 뭐 쌈채소 같은 경우는 그 화분을 좀 넓고 깊이는 한 15cm 정도 되는 걸 하면 되는데 이제 열매 채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한 30cm 이상 되는 높이가 그런 것들을 저기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걸음을 이제 중간에 이제 웃걸음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 화분이 작아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약간 그 뿌리에 이렇게 걸음이 직접 닿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줄기에서도 약간 떨어져서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공간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 여유로운 화분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옥상도 그렇고 베란다도 그렇고 이게 바닥이 이제 방수 처리가 돼 있는데 이게 그냥 화분을 그냥 놔버리면 이게 오랫동안 이 구멍으로 해서 물이 보이고 이렇게 계속 숲에 있으면 이 방수액 바른 거나 이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올려서 실제 그 물이 어차피 그 구멍을 통해서 내려가더라도 실제 그게 그 부분은 나중에 말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옥상 텃밭을 만들 때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조심을 하셔서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지금까지 이제 화분 만드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뭐 빌리버튼 출판사에서 나오는 뭐 석동현 작가의 책을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세미나 요청해도 돼요? 수경 재배로 상추 키우기 이런 거. 수경 재배로 상추 키우기요? 네, 저 5번 했다 실패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미나 주제로.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일단은 수경 재배는 아니고 흙으로 하는 거고요. 수경 재배 저희가 이제 이 시골에서 같이 자란 그 1년 후배 여자가 바로 옆 동네로 그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딸기를 키우는데 수경 재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이제 수온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영양분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따로 받아서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을 건데 아무튼 제가 그건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100% 장담은 못 하는데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는 마치겠습니다.